네, 안녕하세요. 자, 4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지막 검사 이제 MBTI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BTI는 우리가 성격 검사인데요. 이걸 간편 검사로 만들어서 한번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은 그 간편 성격 검사를 활용한 장단점 찾기입니다. 자, MBTI 성격 유형에 나타나는 것은 요 4가지 선호 경향에서 우리가 16가지 성격 성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취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각각 8가지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향적인 것이 어떤 사람인지, 또 뭐 직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 외향, 내향, 그리고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딱 봐도 외향적인 사람은 전화를 막 하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저렇게 조용히 책을 읽거나 메일을 쓰죠. 그리고 감각적인 사람은 그 큰 숲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죠. 그리고 직관적인 사람은 숲 전체를 쳐다보죠. 자, 사고적인 사람은 T는 어떤 저울을 갖고 생각을 하죠.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죠. 감각적인 사람은 그냥 감정 가지고 필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죠. 자, 그리고 이행 양식으로 볼 때 판단은 보니까 이렇게 딱 앉아서 체계적으로 뭔가 책을 보고 있죠. 하나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P는 하나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막 늘어뜨리죠. 이런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지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솔직하고 사교성 있고 대화를 즐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려고 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성격이 외향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점은 리더십, 그리고 대인관계, 친화력, 이것이 외향적 성격의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혹시 내가 성격이 외향적인데 이러한 그 리더십이나 대인관계나 친화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내가 희망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곳에서 어떤 그 경험을 찾아가지고 이걸 사례로 만드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또 이 단점을 쓰는 것을 어려워해요. 이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선택한 직무에 어떤 치명적인 나쁜 단점이 있는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은 그가 신청한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손해가 아니고 어떤 그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단점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직무와 지원한 직무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만한 성격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 외향적인 사람은 단점은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쓴다면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단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써야 됩니다. 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2번 이상 생각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저의 어떤 성격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자,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부의 주의 집중, 또 내부 활동과 집중력, 사려 깊고 명상적,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즐긴다. 또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알린다. 이러한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은 보면은 신중하죠. 절대 먼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확신이 들 때 행동으로 옮기죠. 또 집중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신중하고 집중력이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내가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쪽 분야에 경험이 있는 찾아보세요. 또 단점은 뭐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뭐 사람을 한 번 믿으면 그냥 조건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는 의사결정이 다소 늦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꼼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로 주어진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요한 결정은 기한 내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써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감각적인 사람. 이것은 오감,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 중시하고 현실적이며 관찰 능력이 뛰어나며 구체적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감각적인 사람의 그 장점은 꼼꼼하다, 관찰력이 있다, 현실 적응 능력이 좋다, 뭐 이런 측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 또 단점은 우리가 내향적인 성격처럼 역시 의사결정이 다소 느린데, 모든 의사결정이 다소 느리다고 하면 좀 그렇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보를 좀 많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정확한 정보를 찾고 주어진 기한 내에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을 쓰고 극복한 노력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직관이죠. 직관은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 신속한 일 처리, 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 이런 관계의 가능성, 어떤 비전, 이런 걸 좀 나타내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도전적, 그 다음에 변화 추구, 뭐 신속하다, 비약적이다, 뭐 이런 측면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측면에서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정리해 보자는 것이죠. 단점으로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서 결정을 많이 하죠. 그것이 이제 영감과 직감이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결정 절차대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자, 사고적인 사람.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논리적 분석, 어떤 원리와 원칙, 규범, 기준 중시, 객관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객관성이 중시되겠죠. 객관성, 그 다음에 논리적 분석, 뭐 규범, 이런 것을 좀 중시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례, 또 이성적인 사람이죠. 생각을 논리적이고 객관성. 자, 그래서 단점은 어떤 이성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냉정하다는 인상도 받아서 이제 어떤 사항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를 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은
되겠죠. 자, 감정. 이것은 이제 관계 중심적이며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뭐 인간적, 사회적 가치, 포괄적, 뭐 우호적 협조, 주관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장점으로는 이런 우호적 협조, 인간적이죠. 관계 중심적이죠.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단점으로는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 업무가 가중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공과 사를 구별을 해서 사적인 것은 정중히 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회사에서는 사적인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완전 판단. 제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어떤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고 또 종결짓기,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 체계적 이런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이 있고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다. 이런 어떤 제2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번 그 추진력이 있다. 그죠? 그리고 계획적이다. 예, 이런 말을 좀 많이 듣죠.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직무에 이런 게 필요하면 이런 쪽에 경험을 찾아서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단점은 내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죠. 사실 제의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소한 것들은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러는데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함으로써 거기를 먼저 끝내고 다음 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메모했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덕분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를 드는 겁니다. 자, 인식은 목적과 방향은 뭐 변화 가능하다. 또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개방성, 이해와 유유자적, 뭐 유통과 적응, 목적과 방향은 뭐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유자적하죠.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융통성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상황에 따른 개방성, 뭐 이해력, 뭐 융통성, 뭐 이런 측면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단점은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제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단점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워크북에 간편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36개의 다른 쌍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 쌍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당신의 유형을 더 잘 표현해 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쌍 중에 A, B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어떤 성격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두 개 다 안 치면 안 됩니다. 쫙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예, 체크를 하셨으면은, 예, 36번까지,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간편 검사 성격 채점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와 B 중에서 1번 내가 A와 B 중에서 A에 체크했으면은 A에다 동그라미, B로 체크했으면 B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A, B에다만 1번, 2번, 3번, 4번 자기가 친 A와 B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요 동그라미 친 숫자를 1점씩 더해서 요 합계란에 적어 보십시오. 요 합계 지금 그래서 E는 몇 점, I는 몇 점, S는 몇 점, N은 몇 점, T는 몇 점, 이렇게 8개의 점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2개 중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영문자 하나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E가 더 높으면 E, S가 높으면 S, T가 높으면 T, P가 높으면 P, 이렇게 쓰면 4자리 흥미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높은 숫자에 관련된 아까 장단점을 여러분들 살펴보고 여기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성격의 장점, 직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성격 장점이 있으면 여기다 쓰고, 그 장점을 가지고 수행했던 경험의 사례를 적어보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쓰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노력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초안이라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격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쓸 때 이런 대인관계라든지 심리적 문제라든지 직무에 부적합한 단점은 작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번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성격 장점을 좀 찾아보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 장점은 직무에 관련해서 내가 그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인해서 수행했던 경험을 찾아가지고 성과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단점은 내가 직무에 전혀 도움이 이상이 없거나 직무에 전혀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러한 단점을 쓰고 그 극복 노력을 쓰면 되겠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점.
친화력이 좋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성과를 내는 경험을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기 초에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긍정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주는 저는 항상 추천을 받아서 반장을 늘 해왔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친구들이 의견을 경청하고 또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은 이런 소외된 친구도 한 명 없었고 회의를 할 때 항상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전교 학생회장에 출마하였고 많은 표를 받아 회장에 당선된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성과는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잘 다가가는 저의 성격으로 인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았고 이 친구들 덕분에 리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반장, 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성과는 아까 얘기한 거고요. 성격 단점은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 무슨 일을 맡으면 꼭 좋은 성과를, 꼭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하기 전에 걱정을 하고 심리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또한 경험의 하나라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이 마인드 덕분에 걱정을 덜 받게 된 상태로 계획을 세워 일을 수행하여 일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서 결과보다는 저는 열심히 하려는 과정을 저의 어떤 지표로 삼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이러한 극복 노력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 나오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직무 분석도 했고 또 기업 분석도 했고 또 자기 분석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결과를 종합해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직업 분석과 기업 분석의 결과를 참고로 해서 자기 분석을 한 흥미, 지능, 성격,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는 공통된 역량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희망 직무에서 요구되는 흥미, 성격, 가치관, 직무 역량 등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희망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등 공통 역량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해보고 나의 흥미, 지능, 성격, 가치관을 그리고 기타 역량을 나의 것을 적으면은 나와 직무와 공통된 걸 찾을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요구한 인재상과 나와 공통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공통된 측면에서의 어떤 스토리 경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역량 중심 채용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의 공통된 특성을 적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적어서 그거를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자기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작성을 하는 기법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